어르신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죠?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매일 30분 걷기, 특히 식사 후 15분씩 2번, 이거 하나만 꾸준히 지키셔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무려 58%나 확실히 내려간다고 합니다. 왜 30분이면 충분한지 오늘 그 이유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자가 많이 없다고 하니 응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밥은 예전처럼 먹는데 배는 자꾸 나오고 달콤한 게 자꾸 땡기고 피곤은 잘 안 풀리고 밤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5세 이상부터는 위험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희소식도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당뇨 예방 연구에서는 생활 습관을 바꿔서 하루 30분씩 걷기, 주 5일 이상을 실천한 그룹에서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무려 58%나 내려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시죠? 왜 하필 30분일까? 왜 그 정도면 충분할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다리와 엉덩이 같은 큰 근육들이 움직입니다. 이때 근육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혈액 속의 포도당, 즉 당을 바로 끌어다 씁니다. 쉽게 말해서 알을 걸을 때마다 혈당이 빠져나간다는 거지요. 특히 좋은 점은 이 과정이 인슐린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데 운동할 때는 근육 세포 자체에 문이 열리면서 포도당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잘 안 듣는 사람, 즉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도 걷기만 하면 줄어드는 효과를 바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20분 걷기와 30분 걷기는 뭐가 다르냐입니다. 20분만 걸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30분 채우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식사 후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억제합니다. 둘째,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어 다음 끼니 혈당도 덜 오릅니다. 셋째, 내장 지방이 서서히 태워지면서 기본 혈당, 즉 공복 혈당이 낮아집니다. 즉 30분은 당 조절의 마지노선 같은 시간입니다. WHO와 질병관리청 모두 주 150분 이상 중등도 운동, 즉 하루 30분 걷기를 권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혈당은 밥을 먹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데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식사 15분 뒤에 걷기 시작하면 올라가는 곡선을 바로 눌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들 중 일부에서는 한 번에 45분 걷는 것보다 식사 후 15분씩 나눠 걷는 게 하루 혈당 변화를 더 잘 낮춘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아침 식사 후 15분, 저녁 식사 후 15분, 합쳐서 30분.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지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혈당 조금 내려가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런데 걷기는 단순히 혈당만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면 내장 지방이 줄고 지방간도 개선됩니다. 이 두 가지가 줄면 공복 혈당 자체가 낮아집니다. 또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줍니다. 결국 당뇨뿐만 아니라 심장병, 중풍까지 함께 예방되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 블로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혈당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약이다. 혹시 요즘 이러신가요?
무릎이 아파서 오래 못 걷겠어. 30분은 너무 길어서 귀찮아. 이 나이에 운동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나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심지어 70세 이후에 걷기를 시작해도 당뇨 조절에 분명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프면 속도를 줄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30분을 꾸준히 채우는 것. 바로 그겁니다. 실제 사례로 확인해 볼까요? 제가 사는 동네 박어르신은 매일 저녁 밥 먹고 아파트 단지를 15분 돌고 또 아침 먹고 나서 15분을 걸으십니다. 한 번에 오래 걷지는 않지만 10년째 그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당뇨 가족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비슷한 연배의 김 어르신은 운동은 귀찮다 하시며 식사 후 늘 TV 앞에 앉으셨습니다. 식사는 조심한다고 하셨는데도 결국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운동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시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 정하기. 아침 식사 후 15분, 저녁 식사 후 15분.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면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다음, 장소도 정해야겠지요. 집 앞 골목, 아파트 단지, 가까운 공원. 안전하고 평평한 길이면 어디든 좋습니다. 속도와 강도는 숨이 약간 차고 대화는 가능한 정도.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면 속도를 더 낮추셔도 됩니다. 기록도 해보세요. 달력에 오늘 30분 성공이라고 표시해 보세요. 눈으로 확인하면 성취감이 커져서 꾸준히 하기가 쉽습니다. 발 관리도 중요합니다. 발 마사지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발 상처가 잘 낫지 않으니 편한 운동화를 신으시고 매일 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가능하면 식사 후 15분씩 2번. 이 한 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확실히 내려갑니다. 걷기는 약이 필요 없는 최고의 예방법이자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이제 아시겠죠? 당뇨는 피할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로 매일 30분 걷기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